네, 오늘은 세 번째. 잠시만요. 어디 갔지? 세 번째 시간 관리가 되겠나? 이거 됐었는데. 잠시만요. 자, 보이시지요? 네. 오늘도 이제 시간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저번 주에 제가 요거 보여드렸었죠? 제 얘기 들리시나요? 들리면 오표, 네네, 박정윤님 감사해요. 저번 주 요거 보셨을 거예요. 20대에 저는 실패 키워드로 인생을 살았고, 우리 애기 안 자네, 하윤이. 30대에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살았고요. 그리고 화면 40대 공유가 안 때, 됐어요. 화면 공유 안 됐어요? 네. 잠시만요. 됐죠? 저번 주 요거 보여드렸어요. 요거, 그쵸?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주일 동안 내 인생 키워드 작성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래 요래 지금 우리 송혜원님 손 드셨고요. 나머지 안 계세요? 요래 요 시간 관리가 요래 우리 배우연수님 하셨고요. 이게 이 시간 관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해야 돼요. 송혜원님 심지어 마인드맵을 하셨어. 짱 잘하셨어요. 짱 잘하셨어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즉시 해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간 관리에서 하는 거에서 가장 좋아요. 첫 번째. 자, 너무 안타깝다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생각하는 즉시 그것을 해버리는 거. 그게 가장 훌륭한 실행력이에요. 그래서 저랑 조금 측근이신 분들은 가끔 제 행동에서 어떤 걸 보냐면,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해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겠다 생각해서 바로 올려요.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지금 제 맵스쿨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정 마인드맵을 요청을 저한테 몇 번 하셨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있다가 안 되겠다, 찍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운전하다 찍었거든요. 그 이따가 영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오늘 바로 유튜브 올려서 올려드릴 건데, 사람은 아무리 시간 관리를 14년, 10년을 했었던 저도 즉시 해내는 것보다 어디다 적고 나서 하면요, 확실히 실행력이 더뎌요. 그래서 실행력이 가장 막강한 한 가지 뭐냐면, 생각나는 즉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가장 빨라요. 가장 나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내가 행동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기하고 나서 노트북이나 노트를 덮고 나서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즉시 했어요. 자,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29분까지 들어오셨거든요. 이분들 중에 실행력이 가장 높으실 분, 그리고 뭐 3년 뒤든 5년 뒤든 가장 빨리 성장하실 분은 누구냐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5년 단위로 또는 바로 10년 단위로 내 인생 키워드를 작성하시는 분이에요. 나 이거 내일 적어야지. 물론 내일 뭐 2시에 적어야지. 내일 10시에 요 앞에 카페 나가서 적어야지. 내일 일하다가 12시 점심시간에 내가 이 인생 키워드 적어야지. 물론 계획 세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즉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 관리의 최고봉은 뭐다? 즉시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이 남과 동시에 즉시 하시는 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은 뭐다? 이거 언제 작성할까? 내 10년 인생 키워드. 내일 한번 볼까? 내일 한번 볼까? 내일 2시에 시간이 괜찮네. 그러면 그때 2시에 할까? 내일 점심시간, 회사에서 점심시간 12시에 밥 먹기 전에 좀 작성해 볼까?
아니면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 전에 그때 한번 써볼까? 이거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아예 지금도 안 적는 분들. 그쵸? 나 언제 할 거야? 라는 시간 자체를 지금도 적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가장 늦어요. 시간 관리도 늦고 그 시간을 관리해서 뭔가 해내는 것도 늦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작성했었던 거를 한번 좀 갖고 와 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꿈이 뭐예요? 제일 몸값 비싼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기 전에 숫자를 바꿨거든요. 2030년으로 바꿨죠. 원래 10년 전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2020년에 몸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사가 된다가 제 10년 전에 목표였어요. 이제 2021년이 됐으니까 2030년으로 10년 단위로 다시 제가 점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대입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10년 뒤에 나는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몸값 비싼 장세림이 된다. 가장 몸값 비싼 유현아가 된다. 가장 몸값이 비싼 황미선이 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죠. 가장 몸값 비싼 엄민지가 된다.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현옥이 된다. 이런 목표를요, 두는 거예요, 가운데. 야호, 손 드셨어요, 지금 방현옥님.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나서요. 자, 주변에다 그다음 뭐를 써야 될까요? 제가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는 늘 같이 뭐 한다?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에 대한 목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변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데를 쓰는 거예요. 자, 저는 가장 몸값 비싼 강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뭘 쓰는 거예요? 전 인맥 관리 잘해야 돼요. 다양한 걸 배워야 돼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TV 출연도 해야 돼요. 이걸 숫자를 안 바꿨네. 자, 2024년쯤 안에 제가 TV를 출연하고 싶어요. 자,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않는다. 또는 책을 1년에 2권을 발간한다. 제가 오늘도 잠깐 출판사에 들려서 책 표지를 디자인하라고 왔거든요. 어떤 그런 뭔가의 행동이 있어야 이 미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뭔가를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중간에 대입하세요. 내가 5년 안에 이 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되겠다. 박정윤 님도, 권진희 님도, 임규람 님도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 혜경 님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5년 안에, 내가 10년 안에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르지만 내가 이 일에서 5년 뒤에 내 연봉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해내야 되는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누구는 코로나라서 어렵고, 어떤 누구는 몸이 좀 아파서 어렵고, 어떤 누군가는 좀 지금은 좀 귀찮아서 어렵고, 어떤 누군가는 아이가 조금 어려서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저마다 다른 핑계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지 않고 있더라. 그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저는요, 정말 몸값 비싼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배웠어야 됐는데, 뭘 배워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몸값 비싼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그 주변에 써보는 거예요. 다이어리도 써야 되고요. 매일 6시에 기상도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A7070, 우리 북클럽, 책을 읽는 방도 있고요. 또는 미라클 모닝 방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다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021년이 딱 100일 남은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류현정님 모르고 계셨구나. 오늘부터 이제 2021년은 딱 100일 남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정말 매일매일 6시에 기상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의 자기 관리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나 박지아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 김희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지켜져요. 왜?
우리가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근데 강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도구에 의지해야 돼요. 도구. 맨날 책상 앞에 펴놓는 그 책이 나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미선아, 너 네가 쓴 거야. 6시에 일어나겠다고. 응? 안 그래요? 엄민지, 네가 쓴 거야. 너 이번 달 목표를 네가 쓴 거라고. 내가 하라고 안 했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을 해야 돼요. 박지아, 네가 정한 거야. 현여주, 네가 정한 거야. 막 말을 하고 있어. 이 내가 펼쳐놓은 노트가. 너가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엄마의 잔소리보다 막강해요. 내 회사 부장님은 무시하면 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고 한 거는요. 나한테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잔소리가 돼요. 너가 해보겠다고 했잖아. 너가 TV 출연해보겠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내가 TV 출연하려면 나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써야 돼. 블로그에 글을 써야 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데 나는 글을 못 쓰더라. 못 쓰더라. 글을 못 쓰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TV는 나오고 싶어. 저자로도 나오고 싶고, 책을 내서 저자로도 나오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지 않으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은 모두 다 사라지거든요. 어딘가에 기록을 꼬박꼬박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박꼬박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든지, 매일 나의 어떤 성과에 대한 기록을 쓰든지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장은요. 어딘가에 남겨지지 않아요. 나 스스로를 피드백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않고 뭐에 조금 집중해 볼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재밌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람에만 의지했더니 상처를 받았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사람한테 의지할 때마다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럼 내가 뭔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족이 됐든 신앙이 됐든 책이 됐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년에 책을 2권씩 발간하려면 뭐 해야 될까? 매일 글을 써야 된다. 1년에 책을 50권. 나와 전문적인 분야. 나를 정말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분야의 책을 1년에 독서 50권 정도 해야지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맥 관리 잘하기 위해 어디 가실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한다. 그럼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죠. 저는 자기계발 강사로 유명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비전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가서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무슨 강의 하는데 맨날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니? 그렇게 제가 존재감을 뿜었었거든요. 강의를 잘해서 제가 존재감을 나타낸 게 아니라 맨날 그 자리에 첫째 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전 존재감을 나타냈던 거였어요. 인맥 관리 어디 가서 모여 앉아 계실 거예요? 어디 가서 교육 들으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교육 누가 듣게 했냐고요. 그분한테 감사 인사 제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셨나요?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 듣기. 이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듣자는데 70일 동안 일주일마다 10강의를 해준다는데 그죠? 지인들 자주 연락하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고 못 만나죠? 어떤 분들은 핑계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아,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걸 그들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도태되겠죠.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시간 관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SNS도요, 여러분들 못하시더라도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SNS의 장점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SNS 하면 상처받는 거 아시죠? 되게 자존심 상해요. 어머,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아?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거 다 척이에요,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그런데 그렇게 척해야 내 주변에도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SNS도 여러분들 연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거기다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SNS에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어때요? 나에게 붙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은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장하는 내 사업에 성장하는 모습을 쓰는 곳이 페이스북이에요. 왜? 비슷한 무리들이 자꾸 친구가 이렇게 뜨거든요. 비슷한 무리들이 좋아요를 누를 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컨셉을 유지하는 거고요. 인스타는 뭐예요? 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태그를 눌러서 오죠. 그쵸? 거긴 해시태그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죠. 블로그는 뭐예요? 검색을 통해 와요. 검색. 거기 내 지식을 쌓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SNS를 할 건지, 내 지식을 어디다 차곡차곡 쌓을 건지,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도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다 각각의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SNS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어떤 교육 듣고 있어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목표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안일하게 짰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요, 우리는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2030년에 저는 몸값 비싼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제부터. 뭐를 고민하냐. 더 막 여기저기 생각날 때마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1년 해야 되는 게 뭔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연봉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성장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2021년 해야 되는 건 뭔데? 저는 조금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10년 뒤에는 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10년 뒤에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눠줄 게 있어야죠. 나눠줄 재산이 있든, 나눠줄 어떤 재능이 있던, 나눠줄 어떤 건강함이 있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고 그냥 꿈만 꿔요. 효도는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관리 안 해요? 두 가지를 관리 안 해요. 효도는 할 거예요. 이번에 바로 추석이었죠. 늘 부모님 용돈을 잘 드리길 바래요, 우리는. 늘 인사도 잘하고 효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관리를 늘 안 해요. 첫 번째, 돈 관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뭐 저금하시나요? 1년 동안 저금했다가 구정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드리면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용돈 자체를 저금도 안 해놓고 우리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 턱턱 줬으면 좋겠다. 꿈만 꾸죠. 그죠? 또 하나, 시간 관리를 안 해요.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지 않고 늘 엄마 내가 시간이 없어. 엄마 내가 시간이 없어. 우리 손주 보고 싶어 하고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뭔데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의 키워드, 5년 뒤의 키워드 좋다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뭔데? 5년 뒤, 10년 뒤, 아까 여러분들 스스로 목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자, 올해, 오늘, 기가 막힌 날에 우리 강의해요. 100일 남았다고요, 100일. 100일 남았으면 오늘부터 2021년 100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쓰자고요. 그 100일 동안 안 하면요. 절대 내 미래는 안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할 건데. 대충 운동할 거야. 효도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고요. 제가요. 구체적으로 효도할 거야를 뭐라고 썼냐면 엄마한테 사랑해요라고 얘기해야지. 저 엄마한테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남편한테도 사랑해요 이런 말을 전 잘 못해요. 생각보다 애교가 없어. 근데 사랑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써놓고 엄마한테 한번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니다 전화했구나. 엄마 해외 계실 때 엄마 사랑해요 툭 끊어버렸어요. 너무 민망해서. 어쨌든 했잖아.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해외에서. 뭐라고 왔는지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죠? 딱 세 글자. 미친년 이렇게 왔어요. 미친년 너 왜 그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놓고 엄마가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고 끊지? 그래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요. 뭔가 뭉클하셨나 봐요. 저한테 또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하셨죠. 처음에 미친년이라고. 뭐 나도 안 듣던 얘기니까 이제 오글거렸다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뭘 하지? 뭘 하지? 한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볼까? 그 오글거림을 참고 그냥 한번 해본 거. 저는 그게 또 엄마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정하면요. 구체적으로 언제 할 건데요.
이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언제 할 거냐고요. 그래, 나도 그러면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이제부터 지금 추석이 지났으니까 구정에 드릴 수 있는 용돈을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볼까? 저금통을 사볼까? 적금을 부어볼까? 근데 그거를 언제 할 거냐고. 은행에 언제 가실 거예요? 저금통 하나 문방구에서 사다가 안방에 언제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 행동력이 나와야 되는 게 시간 관리예요. 그 행동력이 나오는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가 24시간을 빼곡히 사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언제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시간 관리예요. 근데 우리는 되는 대로 시간을 쓰잖아요. 되는 대로. 그건 시간 관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2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저는 운동할 거예요. 매일 밤 10시에 TV를 안 보고 글을 쓸 거예요. 요즘에는 TV 뭐 보세요? 뭐가 재밌어요? 그 전도연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오징어 오징어 뭐? 지금 옛날 뉴스로만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뭐 아니면 그 뭐더라? 조여정 나오는 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안 보고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늘 중요한 걸 놓쳐요. 그죠? 어머, 33명이네요.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강의를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단체방에 빨리 들어와요. 한 명만 더 들어와. 막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보여드린 게 뭐냐면 요 도표라는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내 평생 계획이 있으면요. 그걸 쪼개셔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뒤에 나의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연간 계획, 2021년 100일 남았어요. 2021년에 뭘 할지를 쓰시고요. 그걸 달로 나누세요. 9월 달에 뭐 할 건지, 10월 달에 뭐 할 건지,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4달이 나오죠. 그리고 주간 계획. 1일 계획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피자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을 스몰 사이즈 괜찮아요. 미디움 사이즈도 괜찮아요. 라지 사이즈도 괜찮아요. 꿈의 크기는 각자 다 달라요. 그죠? 하지만 그 다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한 조각을 먹자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나눠서 먹을지. 입이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입이 큰 사람도 있잖아요. 전 입이 작아요. 내 입만큼 베어 먹는 거예요. 이따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예 뭐 사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목표를 쪼개서 구체적인 수치와 35명 됐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네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올레. 네,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와 작성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서 두 번째 뭐다? 세부적으로 나눈다. 나누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꿈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 꿈을 내 마음에 심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또 나누지? 어떻게 이걸 조금 더 나누지? 자꾸 나누는 훈련을 해라. 어떻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할 때까지? 바로 실행할 때까지. 바로 실행할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고요. 바로 실행할 것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옮기세요. 내일 12시에 해야겠네. 내일 10시에 해야겠네. 자, 내일 우리 2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몇 시에 뭐 할 건지가 기록이 3개 이상 돼 있다. 손 들어볼게요. 3개 이상 돼 있다. 좋아요. 구창희님, 김희선님, 현여준님, 현미애님. 네. 박정윤님. 내일 뭘 몇 시에 할 건지가 3개 이상 스케줄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다? 목표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위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일 적어도 내가 한 3타임 정도 이상은 지금쯤 3주 차잖아요. 3타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시간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할 걸 뽑아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은 사실 지금은 절판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는 돈에 관심 많다고 이야기했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번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나열한 책이에요. 자, 23위까지 밑에 적혀 있죠. 정말 많은 114가지였나?
아무튼 그렇게 있는 많은 순서 중에 23위부터 제가 한번 발췌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10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려면요. 내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행동을 24시간 이내 실행해야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내 꿈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내일 하루 동안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꿈은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대입해 보세요. 내 꿈과 관련된 행동을 24시간 이내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는다면 내 꿈은요, 멀어진다고요. 10년 안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란 이야기예요. 자, 24시간 이내에 뭔가를 실행한다. 너무 좋죠. 저기 보시면 4위도 되게 중요해요.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여기서 일단 표정을 보면 굳는 분들이 계세요. 난 망했네. 우리 남편은 안 도와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안 도와주는데,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면 돼요. 내가 나의 남편을, 내가 나의 아내를 내조, 외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왜? 부부는요, 하나의 꿈을 보고 달려갈 때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결혼 안 한 분들 계시죠? 미소 한번, 기회가 있는 분들. 아유, 좋아. 미소가 있는 분들. 김민경님, 아직 결혼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분들은 꿈이 있는 거야.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죠. 나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 더 중요한 거 또 나오겠죠. 1위부터 3위까지가 아주 매우 중요하겠죠. 1위부터 3위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시간 관리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관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목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본인을 피드백 해보세요. 나의 오늘의 이 23일 시간 스케줄을 보면서 내가 오늘 사람들과 잘 어울렸나? 내가 오늘 해보겠다고 했던 나의 시간 관리를 잘했는지 또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정직했는지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 관리가 잘 될 때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시간 관리 안에 들어가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워낙 좋아하고 시간 관리를 집중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 10계명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1위부터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저는 마인드맵으로도 유명한 강사거든요. 첫 번째 책이 마인드맵으로 나왔는데 키워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키워드에 이제 집중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밑줄 긋은 거 보이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의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밑줄 친 키워드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시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24시간 중에 육아를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내가 도대체 하루라는 24시간 중에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24시간 중에 나를 위한 오로지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 3주 됐잖아요. 이제 내 시간을요, 파악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보시면 자, 마인드맵 작성하는 칸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 있는 체크리스트 제가 5개를 작성해 놨죠. 여기에는요. 그날 꼭 해야 되는 5가지만 작성하세요. 중요한 것부터 위에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세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쭉 써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일단 급한 거 먼저 하거나 만만한 거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내 3년 뒤를 바꿔요. 그 일이 내 5년 뒤를 바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대부분 급하지 않다 보니까 뒤로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고객 3명이랑 꼭 연락을 하겠다. 그럼 일단 아침부터 그거 먼저 하세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어리를 보시면 왼쪽엔 월, 화, 수예요. 오른쪽에 목, 금, 토, 일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에 해야 되는 일들은 월, 화, 수 안에 반드시 끝내시고요. 목, 금, 토, 일을 끝내셔야 되는 건 목, 금, 토에 반드시 끝내시고 이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짜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짜투리 시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시간, 지하철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 시간은 죄송하지만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은 내가 하는 본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설거지하는 시간 짜투리 시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주부다. 아이와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 외에는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통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통으로 관리할지에 집중하세요. 자,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시죠? 여기 남자분 구창희님. 회사 다니는 시간 외에 뭐 퇴근 시간 또는 점심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또는 새벽에 5시부터 출근하기 전인 8시간 이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궁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핵심적인 일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적임자에게 뭐 해라? 위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은요. 설거지 아이들한테 시키세요. 용돈 주세요. 적임자에게 위임하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부모님을 돕고 용돈을 받아가고 작은 일을 성취하는 걸 차라리 가르치세요. 내가 그 일에 치중하느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일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적정한 일을 위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위임을 잘하실수록 나의 시간은 늘어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요. 맺고 끊는 걸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삶을 단순화시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잡것을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커트 하세요. 하나를 배우고 내가 그 하나를 통해서 제대로 뭔가 성과를 낼 때까지는 다른 거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돈만 낭비하는 거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격증이 85개라고. 그중에 82개는 자격증 안 써요. 저는 85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낭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자격증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의 자격증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를 낼 때까지는요. 다른 자격증을 따는 거에 나를 위로받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격증을 따는 거는 내가 돈을 지금 버는 건지 쓰는 건지 아직 불확실한 시간이지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그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맺고 끊는 거 명확히 하세요. 포기할 거 포기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너무 여러 가지 멀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순화시킬수록 여러분들은 성과가 나실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실천한다? 즉시 실천한다예요. 이게 시간관리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하되 지혜롭게 거절한다.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한다. 옆집 언니가 내 신발 사이즈 바꾸러 갈 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언니가 햄버거 먹고 싶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언니 목욕하러 가는 거 코로나 걸려요.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애들 놀이터 혼자 보내세요. 그죠? 그 시간에 내가 거절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를 잘 궁리하시고요.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시는 거. 이거 진짜 시간 버는 일이에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한다. 버릴 건 그때그때 버린다. 심지어 제가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감정이 푹 빠지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왜? 그래야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그 감정을 붙들고 가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10번. 나만의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신 분. 그죠? 오늘 하루는 난 정말 푹 쉴 거야. 근데 쉬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은 자꾸 그때 뭔가 일을 해. 그래서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2, 3일을 망쳐. 그런 일은 절대 없으셔야 돼요. 제가 10월 16일 날 2차를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겁나서 이틀 정도로 스케줄을 좀 빼놓아 보려고 해요. 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지키는 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내 정말 성과 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중요해요. 근데 막 휴식을 한 달 내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의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나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 뭐예요? 숫자예요. 먼저 하는 거 우선순위 숫자예요. 기한 뭐예요? 숫자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할 건지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휴식 시간도 숫자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 쉴 거야. 제발 그러면 쉬세요.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짜투리 시간 파악하시고 포기할 거, 위임할 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 돼요. 단순화시킬 거, 거절할 거 이런 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즉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별표 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잘해야 뭘 잘한다? 시간 관리 잘한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훈련입니다. 시간 관리도 훈련이다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저번부터 계속 내 인생 5년후란 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5년후란 책을 아예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자, 내 인생 5년후는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꽂히는 분들은요. 책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지금부터 5년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예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내 지나간 5년으로 결정된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5년 후는요. 지금부터 5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년은 흘러가요. 그 5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꼭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일생에 한 번쯤 모든 열정을 태워야 될 일이 있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 친구를 능가하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5년은 그 일에 미쳐라. 읽으셨어요? 저 이 책 진짜 강추하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 진짜 읽으셔야 돼요. 저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미친 자가 성공한다라고 썼어. 미친 자. 이 구역에 미친 애는 하나면 돼.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같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랑. 그래서 미쳤으면 좋겠고 자 2장. 오래된 나를 떠나라. 뭐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시간 관리 다이어리 쓰는 여잔데 어떻게 내가 추석을 보냈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고 전 말씀을 드려요. 톨스토이가 말했대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 엄마이신 분들, 아빠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나부터 멋져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멋져집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생각을 멈추고 뛰어드는 힘과 용기. 제가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해요. 그죠? 자, 3장 볼게요. 바꿀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 바꿀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다이어리 쓰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나를 바꿀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소비한 노력의 총합으로 측정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 지금 추석 연휴에 뭔가 여파가 끝나지도 않은 이 순간 10시에 37명이 이 방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간과 노력이 측정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강의는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죠? 함께 소통하는 이 맛과 녹화본 보는 거랑 달라요. 저 유튜브에 녹화본 보면 지금 다 전체 공개해놨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200명, 300명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현장에서 듣는 분들께 더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류현정님, 김용경님 다 에너지 드리고 싶어요. 그쵸? 이름 부르면 심쿵해요. 뭐 라디오도 아니고 그죠? 우리 김희선님 심쿵하라고 3번 불렀어요. 자, 자 그리고 꿈과 열정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갔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모여 있잖아요. 나 혼자서 녹화본을 따로 듣는 게 아니라 모여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이어리 쓰셨죠?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났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과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으면 일단 다음번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쓸 때 카페에서 썼거든요. 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인데 뒤에 앉아있는 엄마들이 다 만나서 학원 선생님 욕이나 시댁 욕만 해요. 조금 더 나가면 남편 욕. 세상 이렇게 쓸데기 없는 일이 없어.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이어리 보세요. 누구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시면 너무 지금 시간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나 이 이름 지울래. 오늘 망한 것 같아. 그럼 그 이름은 지우세요. 지워도 괜찮아요. 자, 누군가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4장, 물소의 뿔처럼 가라. 여기 뭐 하나 들어가야 되죠. 혼자서 가라. 그죠? 인생의 진리는 단순하대요.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한대요. 근데 성공하려면 시간을 내야 한대요. 그리고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독종만이 자신을 시간의 편으로 만든대요. 여러분들 독종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관리가 안 돼. 장세리님 조금 게으르죠? 김윤경님도 조금 게으르죠? 뭐 박지아님도 조금 꾀가 있을 것 같고 송혜원님은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셔서 아닐 것 같고 송혜원님 1등 들어왔어. 박정희님도 조금 게으르죠? 그죠? 누구나 다 요만큼의 게으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이 안에서 독종이 되느냐 독종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요 내 성공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저 하나도 안 꼼꼼하고요. 하나도 안 성실해요. 정말 게을러요. 근데 저도 시간을 관리한 독종이 된 거예요. 저 물소의 뿔처럼 간 거예요. 친구들 다 어디 롯데월드 놀러 갈 때 저 혼자 안 갔어요. 왜? 내 시간의 관리가 있으니까. 다들 아니라고 할 때 나만 기다고 했거든요. 물소의 뿔처럼 가라는 거예요. 시간의 관리는요. 독종이 잘 관리해요.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의 주도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아셨죠? 5장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자, 그래서 1순위 인생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인생의 중심에 놓는다. 말씀드렸죠?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시간을 관리했더니 어때요? 가족과 보낸 시간이 없어. 그럼 시간 관리 조절하셔야 돼요. 자, 저는요. 전 돈 버는 게 제일 좋아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 지킬 거예요. 저희 가족들 노후를요. 진짜 좋을 거예요.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일하는 시간이 없어. 뭐 미래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과 내가 오늘 보낸 시간이 맞냐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생의 1순위와 내가 오늘 보낸 시간이 맞냐고요. 아니 돈 벌어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분이 오늘 내가 돈 번 시간이 없어?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내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한 사람이 오늘 운동을 안 했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시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플러스 1시간을 만들어라. 플러스 1시간을 만들어라. 시간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의 핑계가 뭐냐면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왜 없냐고. 지금 이거 스케줄로 써보시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써도 괜찮을걸. 일찍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일찍 안 일어났어. 플러스 1시간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요. 바꿔요. 플러스 1시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강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똑같아요. 24시간. 근데 저는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루에 플러스 1시간을 만들고 플러스 2시간을 만들고 플러스 3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쩔 땐 애들한테도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주말에 보상해줘요. 전 철저하게 보상해줘요. 내가 주말에 일하는 시간 플러스 3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의 성공을 정말 변화시킬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하나를 더 추천드릴게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 누군지 아시죠?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조금씩 이루어진 거래요. 남들이 어머 민지야 너 그거 다이어리 왜 쓰는 거야? 여주야 이거 너 왜 쓰는 거야? 민경아 너 이거 왜 쓰는 거야? 미애야 이거 너 왜 쓰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시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는요.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지인들은 몰라요. 나만
이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몰라요, 지금.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근데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6명, 37명이 변해가는 거예요.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혹시 추석에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하신 분들 계세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김민경님? 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물소의 뿔처럼. 지독하게 독종이 돼서 시간을 관리하고, 지독하게 독종이 돼서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두려움에 맞서고 저항하는 거,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기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뇌, 전 또 마인드맵 하는 사람이라서 이 뇌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뇌를 프로그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작은 질문을 던지는 거대. 너 5년 뒤에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너 지금 그 일을 왜 열심히 하고 싶은 건데? 왜 하는 건데? 너 지금 시간 관리 힘들잖아. 근데 왜 하는 건데? 너 왜 굳이 10시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드라마 보지? 왜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35명 채우려고? 다음 주에 강의 한번 더 들으려고? 왜 그렇게 간절한 건데? 어떤 게 그렇게 간절한 건데? 저도 그래요. 오소희 너 이거 왜 무료로 왜 하는 건데? 너 돈 받아서 해도 돈 많이 벌 텐데 이거 왜 하는 건데? 나한테 작은 질문을 던져야 유지가 돼요. 유지. 그리고 내가요. 거기에 간절해져요. 내가 하는 이유가 명확해져요.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자, 마지막 문구예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 모든 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도 이 잠재력을 끌어내기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소소한 일들을 반복하냐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위해 24시간 이내 무엇을 하는지도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뭘 위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관리는요. 너무 중요해요. 한대 힘을 모아야 돼요. 원기옥을 만들어야 돼요. 원기옥. 원기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뿔뿔이 흩어져. 시간도 흩어지고 내 에너지도 흩어지고 내 집중력도 흩어져. 그러면 안 돼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원기옥을 모은다 생각하시고 모으셔야 돼요. 에네르기파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또 50분 걸렸어. 40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37명. 사실 제가 2명 몫이거든요. 지금 2개를 켜놓고 있어가지고 빼면 딱 35명. 일단 35명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다음 주에 또 10시에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 성함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화면을 키신 분들을 위주로 제가 왜냐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성함을 불러드리거든요. 우리 권지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숙쌤도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샷 하나 찍을게요. 저 우리 단톡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멘트 안 써주셔도 되고요. 자, 눈만 보이는 임규람님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 보이니까 더 좋아요. 우리 지미정님 좋아요. 자, 단체샷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